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적 축제 올림픽.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특정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때문에 항상 화제와 동시에 사건 사고도 많은데요. 그 중에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올림픽 사건 사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994년 구소련 체조팀의 일원이었던 올가 카라쇼바는 1968년 올림픽 직전 낙태 도핑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체조 선수들은 강제로 임신을 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임산부가 적혈구를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혈중 적혈구가 많으면 신체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에 따라 체조 선수들은 임신 극초기 상태를 만들고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선수들은 임신을 강요받았고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없다면 남성 코치와 성관계를 가져야 했습니다. 거절한 사람은 팀에서 방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10주 후에 모든 체조 선수는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텔레비전 채널 RTL에서 방영된 이 인터뷰는 1950년대 때부터 있었던 소련의 도핑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며 화제를 몰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제 임신과 낙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반전이 등장하는데 인터뷰 본인이었던 올가 카라쇼바가 해당 기사를 배포한 미디어 채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녀는 해당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은 자신이 아니며 자신은 당시 해상 크루즈를 타고 있었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 모스크바 이스마일 법원은 35,000 루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허위 인터뷰는 제3자에 의해 계속 사실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에서 한 선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올림픽 정신의 일부이다. IOC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이다. 누구도 이것을 외면할 수 없다. 조직위원회가 왜 그리도 많은 콘돔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는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 선수는 대회장에서 몸을 풀고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외국 선수가 쓱 오더니 박열쇠를 내밀고 갔다. 신체가 건강한 젊은 남녀가 한가운데 모인 축제에서 이런 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대면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남을 추구합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틴더의 사용량을 보면 올림픽 기간 당시 평창 선수촌으로 패스포팅이 무려 1850%나 증가했고 틴더 이용자는 34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로의 프로필에 좋아요를 보내 매칭이 된 비율도 644%나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콘돔에 대해서 멋진 일가를 남겨준 형님이 계신데 2016년 리우올림픽 남아공 럭비 대표 카일 브라운은 콘돔 포장지에 오륜기 그림도 없는데 기념품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 요시로 회장은 지난 2월 JOC 임시평의원회에서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시간이 걸린다고 발언해 여성 멸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회 개막을 5개월 앞두고 사퇴하였습니다. 조직은 이사회를 열어 여성 인사인 하시모토 세이코 회장을 선임했지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폐막식 후 열린 뒤풀이 행사에서 술에 취한 채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다카하시 다이스케에게 무리하게 키스해 성폭력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한 7월 16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올림픽 아르바이트생은 일본 국립경기장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해 체포되었습니다. 안드레아스 크리거는 동독의 여성 뚜포한 선수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1986년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4년 뒤 1999년에 돌연히 은퇴를 선언합니다. 24살이라는 창창한 나이에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던 인재가 돌연 은퇴를 했다는 것은 국가로서도 그녀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트랜스 남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 과거 구 동독 정권에서 도핑 프로젝트를 벌여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해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1968년 멕시코시티, 1972년 미넨 올림픽,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전부 도핑의 산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 여자 선수들은 전부 불임이 되었고 심근경색, 관절염, 당뇨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선수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안드레아스 크리거는 도핑 이전에도 본인의 성 정체성은 남성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다른 트랜스젠더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전환 단계를 밟았다는 것이죠. 도핑 스캔들의 영향으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스포츠 참여는 철저히 배척되었습니다. 생득적 어드밴티지를 가졌다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크리거의 예를 들며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약쟁이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2004년 올림픽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는 올림픽 출전이 허용되었고, 2016년 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해 GPS 없이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올림픽 남녀 종목에 출전할 수 있다는 IOC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트랜스젠더들의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성소수자 참가자가 168명으로 역대 올림픽 중 최대 인원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후 대회에 참가했던 참가자는 없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2명의 선수가 있어 화제입니다.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인 퀸 선수와 뉴질랜드 여자 역도 대표 선수인 로렐 허바드입니다. 퀸 선수는 지난 21일 일본 홋카이도 샤포로돔에서 열린 일본전에 출전해 올림픽 최초의 공식 트랜스젠더 선수로 남았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받았던 퀸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습니다. 공개 후 올림픽에 출전한 것은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이 처음입니다. 뉴질랜드 여자 역도 대표 선수인 로렐 허바드는 남자였을 때 105kg급 선수였습니다. 남자 선수로 총 중량 300kg까지 들어올렸던 그는 여자 선수로 270kg에서 280kg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참가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지만 이번이 공식적으로 처음인 만큼 후에 더 보완된 절차와 기준이 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체크왕 박경태였습니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체크왕 박경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